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양도가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거는 135페이지 특수한 거래 양도가액 장기 할부 조건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자가 들어가고 지급 지연이 어떤 상대방의 완전히 기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했을 때, 함께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임지는요, 이게 땅지자예요, 땅지자. 수풀림자에 땅자니까 그냥 산이에요, 산.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임목은 나무예요, 나무. 그죠? 나무, 요거는 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재를 보시면, 토지 양도 가액을 실지 거래 가액, 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목법에 따른 임목에 관한 법을 임목법이라고 합니다. 임목법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수목은 토지 일부로 간주되므로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가액을 이임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그죠? 산이 있으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나무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산을 판다, 산을 뭐 넘긴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은 산에 있는 나무가 몇 그루, 몇 그루 이렇게 파는 게 아니면 이 산 얼마, 뭐 저 산 얼마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은 산에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동식물도 있고 뭐 등등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가액으로 나눠서 총액으로 해갖고 가액으로 나눠서 이거 얼마 저 얼마 하는 게 아니면 총 얼마에서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산 2억이다. 그러면 나무값도 포함이 되는 나무값도. 그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쪽 나무에는 금강송을 키워요. 금강송을. 한 그루에 뭐 1,500만 원, 2천만 원 비싼 거고 이제 몇 억까지도 가는데 이런 금강송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저 나무에, 아니 저 산에 몇 그루가 있고 몇 년이 자랐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 금액은 이 금강송을 베어서 팔면은 시가가 나오거든요.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가격을 따로 매겨요. 따로 유통해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가 만약에 이 산이 만약에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금강송이나 이렇게 벌채에서 팔아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보니까 이게 만약에 한 4억이다. 그러면은 이게 임목에 대한 가격이고 6억은 임지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각각 나뉘는 거 이게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통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산이 주물이고요. 주물. 부가세법에도 좀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부가세법 요 용어는 또 민법에서 갖고 온 얘기거든요. 이게 산이 주물이고 이럴 때는 종물이에요. 종물. 이거는 서로 독립된 거고. 그죠? 주물하고 종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법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주물, 종물은 지금 부가세법을 강의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제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이거 주물, 종물 개념으로 보는 거고 이거 독립된 거래 대상, 거래 객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통으로 이렇게 넘겼을 때 이게 주물, 종물 관계냐 주물이냐 종물 관계냐 아니면은 뭐 동된 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135페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136페이지 3번 교환하는 경우에 실지 거래 가액 교환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에 의해서 그 감정가액의 차익에 대한 정산 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단순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A 땅이에요. A 땅. 여기 이제 B 땅이에요. 서로 이제 교환을 해요. 이렇게. 그죠?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이제 서로 그냥 뭐 동네에 아는 사람이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으면 이게 진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땅을 주고받았는데 간평법인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요. 간평법인에 대해서 해갖고 간평을 받아요. 간평을 받았더니 예를 들어서 이 땅이 1억, 여기가 1.2억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B라는 사람은 1억 2천짜리 땅을 넘기고, 그죠? 뭘 받았어요? 양도의 대가는 현금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 부동산으로 받아도 돼요. 1억짜리 받고 그만 멈추면 안 되죠? 좀 덜 받았죠? 그래서 2천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A 입장에서는 1억짜리를 주고 1억 2천짜리를 받았으니까 2천 원을 거슬러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36페이지 반가로 4번 특정 주식을 수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 등을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이 얼마?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 양도된 걸로 보고, 이 경우 양도가액은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에 양도가액에 의한다. 그죠? 100분의 50을 넘긴 날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를. 그 다음에 반가루 5번 매입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도자는 동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이라고 보고, 매수자는 동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 해서 필요경비로 한다. 뭐 이해되시죠? 이건요,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냥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자예요. 아파트를 새로 지어요. 그죠? 근데 다른 부지는 다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만 매입이 안 돼서 전체 공사가 지금 좀 진행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위 알박기죠, 알박기. 알박기는 지금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함부로 못해요, 지금은요. 했다가는 구속됩니다, 구속.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평당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 보상을 다 받고 이 사람한테 뭐 토지를 팔고 넘어온 다른 데 이주를 했어요. 근데 B는 끝까지 버텨갖고 이 사람은 뭐 평당 뭐 이제 뭐 1억을 달라요. 평당 1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B는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갖다 옛날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쭉 내려오던 땅인데, 그러니까 이제 워낙 오래전에 취득한 거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매입 원가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평당 1억으로 보상을 받았고 이 땅을 만약 넘기는 100평이라 가정을 하면 100억이잖아요. 100억. 그죠? 근데 매입 원가는 뭐 몇 억밖에 안 된다 가정을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세금이. 그죠? 예를 들어 세금이
한 30억이 나온다, 한 40억이 나온다 가정을 하면,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만 거죠. 100억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얼마다? 본인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60억 남짓, 60억이 안 될 수도 있죠. 이거 여러 가지 또 비용도 이제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B라는 입장에서는 어유 머리가 정말 뿔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요구를 하죠. 너한테 이 땅을 넘기는 조건은 평당 1억에다가 내 세금까지 부담해라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양도가액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양도가액 어떻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 사람은 주택 신축 판매업자는 결국 이 땅을 얼마 주고 산 거죠? 140억 주고 산 거잖아요. 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100평에다가 또 40억까지 얹어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140억, 140억. 그죠? 이쪽이 매입이 140억이라면 반대편 매출, 양도가액, 처분가액은 당연히 140억, 140억. 이 당연히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도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이쪽은 여기 이제 매입원가, 필요경비가 되는 필요경비, 그죠? 필요경비가 되는 거고 B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반가로 6번 현물 출자하는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딸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실지 거래가액은 실지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물 출자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예전에 했었잖아요. 현물 출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거주자가, 그죠? 거주자가 뭘 한다? 공동사업을 해요. 공동사업이에요. 공동사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주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둘이 공동사업을 해요. 공동사업을. 그러면은 법인을 만든 거예요. 법인. 그럼 이제 자본금이 있을 거예요. 자본금. 이 돈금자인데 이 돈에는 현찰도 들어가고 부동산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현금에 상응하는 대가, 현금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돼요. 당연히. 그러면은 A는 이제 캐시로 냈고 B는 이제 부동산으로 낸 거예요.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으로 냈으면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자, 그냥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계약에 의해서 종전주택과 딸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 실지 거래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에게 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식을 50% 갖고 이 사람도 50%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은 캐시로 넣었죠. 이 사람 부동산을 넣었죠. 그렇다면 B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주고 뭘 받은 거죠? 주식을 받은 거죠. 주식. 그죠? 근데 주식은 A를 보니까 돈을 넣고 이만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실지 거래가액이에요. 실지가액. 그렇게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니면 거래 당시에 실제로 이 부동산을 주고 받은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수한 경우에 양도가액을 했고, 그러면은 앞 페이지에 가서 양가로 3번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는 경우를 봅시다. 이건 이제 세법, 양도세법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세법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좀 제 시간 할애해서 따로 뽑아서 이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일단 교재 보시면 135페이지 양가로 3번 거주자가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 양도. 그리고 두 번째, 특수관계법인 외의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첫 번째,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의 상해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52조 법인세법 52조 규정에 따른 당해 자산의 시가라고 본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법인 외의자에게 고가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35조에 따라 거주자의 증여자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아마 이해가 전혀 안 되실 거예요 지금요. 이게 좀 제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를 보시면 고가양도예요. 고가양도. 고가양도고 갑이 을에게 시가는 5억인데 10억으로 양도하는 거예요. 10억으로 양도하는 케이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교재 135페이지는 그 문장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사례를 보고 하시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 특수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가 있는데 갑도 개인이고 을도 개인이에요. 이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갑이 팔면 뭐죠? 양도세 되겠죠. 양도세. 정상적으로 그냥 5억에 팔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10억으로 팔았다는 거는 정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무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무상으로 부의 이전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5억만 갑을 5억만 받아야 되는데 10억으로 받았으니까 을 쪽에 있는 5억 상당의 부가 갑한테 그냥 공짜로 덤으로 더 간 거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증액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증액 문제.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양도 가액과 증여가액이 동시에 검토가 돼요. 동시에. 그래서 보면 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증여이익은 이제 상증세법에 나온 얘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보시면 대가에서 시가를 빼고, 그죠? 대가에서 시가를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가의 30%, 그러니까 5억의 30%, 그 다음에 3억. 빼면 요게 증여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5억, 장에 1억 5천이죠? 그럼 빼면 3.5억이 나와요. 3억 5천. 그죠? 3억 5천이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 양도가액은, 이 사람 결국은, 10억을 지금 받았죠. 갑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10억을 받았어요. 10억. 그죠? 10억을 받았지만 상증세법에서 정한 증여이익은 3.5억이에요. 그렇다면 10억이 이 갑의 입장에서는
3.5억은 증여세, 그죠? 증여가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억에서 증여가액을 뺀, 즉 3.5억 뺀 거 이건 뭐죠?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양도가액, 그죠? 그래서 거래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세법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는 증여가액과 양도가액 두 가지를, 그래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두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안 나와서 이제 이 문구가 이 135페이지 교재 문구 안 나와서 좀 어려워하시는 수가 있는데, 이 증여이익 계산하는 거, 이건 상징법에도 나와요. 이게 내가 준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그리고 3억 중 작은 금액보다 컸을 때 그 차액을 증여이익이라고 보거든요. 상증세법에는 이렇게 수식으로 안 나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말로 나와 있어요. 말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뭐 이거보다 작은 것보다 컸을 때는 그 상당 부분을 증여이익이라고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식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수식으로 풀면.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증여이익이에요. 증여이익 3.5억이. 그래서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10억으로 이렇게 10억을 받게 되면 요 6.5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그리고 3.5억에는 증여세를 검토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얘기를 바꿔서 이거 필기하셨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거는 이게 개인이고 개인이었을 때요. 근데 개인이 법인으로 넘겼을 때, 그 다음 볼게요. 법인으로 넘겼을 때 법인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개인이 개인한테만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법인한테 파는데 특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친인척이든 뭐 주주관계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증여이익을 계산해야죠. 아까랑 동일합니다. 증여이익. 대가에서 시가를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과의 차액이 증여이익이에요. 증여이익. 그죠? 증여이익이면 아까랑 똑같이 개인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6.5억이죠. 증여가액이 3.5억이죠. 이렇게 되죠. 개인은. 근데 법인은 어떻게 돼? 법인이 여기서 좀 중요하거든요. 법인이. 자, 보세요. 이거는 법인세법 세무조정 시간에 아마 나왔을 것 같은 얘기인데, 시가가 5억인데 10억을 주고 산 거야. 이 법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법인 입장에서요. 그러면은 고가로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죠? 시가에 준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B 쪽 장부를 보게 되면 BS에는 부동산이 10억으로 올라갔어요. 10억. 그죠? 뭐 다른 건 다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랬을 때 이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랬을 때 원래는 시가가 5억이죠. 시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 입장에서의 세무조정은, 법인세 시간인 거 같네요 지금. 송금 산입, 그죠? 이걸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세대로, 그죠? 송금 산입에서 마이너스 6억을 하죠. 자산가액이 10억이 아니기 때문에 덜어내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6억하고 5억을 하죠. 그죠? 그럼 이게
5억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죠? 5억으로. 세무적 평가에 5억으로 바뀌어요. 그죠? 근데 이게 송금이 진짜 송금이 맞나요? 진짜 송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5억이 어디로 갔어요? 송금 불산이 하고 진짜 회사의 송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산가액만 낮추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송금, 이 5억이 어디 갔느냐? 특수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대표이사면은 상여. 그죠? 주주면은 뭐 배당. 아니 기타 관계에 대해서 기타 소득 이렇게 이제 처분을 해요. 이런 걸 처분이라고 하죠. 처분. 요 상태를 다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 특히 이거. 처분이라고 하죠. 처분. 상해 처분한다. 뭐 배당으로 처분한다.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 이거는 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따라서 처분의 내역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5억을 처분을 받으면 이 사람 다시 또 내야 되죠. 종합소득세를. 그죠? 그러니까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이 거래할 때는 개인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법인에서도 상당한 데미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그러면은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를. 반가로 1번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상해 배당額으로 처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그죠? 자, 이게 좀 보시고 특수관계법인 외유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두 번째 줄 거주자 증여재산으로 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뺀다. 그죠? 아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문구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사례를 좀 들어드렸어요. 사례를요.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자, 그래서 양도가액 했고요. 양도가액 일반적인 거래 양도가액, 특수한 거래, 그다음에 고가 양도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5번 의제 양도 가액은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